존경하는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손성대TV의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의 첫날입니다. 나라는 답답한데 시간은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목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점 양해하시고 방송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강화문 동아 면세점 앞에서 진행된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 집회 그 사회를 보고 나서 바로 다시 공수처 반대를 외치는 국회 앞에 맞불 집회에 참석해서 연설까지 하고 왔더니 오늘은 목이 상당히 칼칼합니다. 그 좋던 성대도 감옥에서 당한 고통 때문인지 조금씩 성능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만 최대한 목 관리를 잘해서 집회에서만은 개성을 질러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비가 부슬부슬 내립니다. 2019년도 이제 단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놓았는데 11월까지 못했던 것들 12월에 알차게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저나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1개월 해내지 못했던 문재인 정권의 퇴진이 제발 12월 천둘이 오기 전에 현실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늦어진다 해도 현실화될 가능성에 그 저울 위에 무게가 계속 실리고 있기 때문에 희망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은 사면 초과에 빠진 형국 아닙니까? 좌파들이 뻔뻔하다고는 하지만 절대 민심의 흐름을 대변하는 대세는 꺾지 못할 겁니다. 1차 핵폭탄 조국 및 일가비리, 2차 핵폭탄 유재수 감찰 중단 및 뇌물비리, 3차 핵폭탄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및 선거 조작, 정권의 앞날을 걱정해야 될 메가톤급 사건이 연이어 투하되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다 자유한국당이 규정한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의 선거농단, 우리들 병원의 금융농단을 통틀어서 이른바 3종 친문게이트로 규정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이 3종 친문농단 게이트는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빙산의 일각이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청와대가 권력을 휘두르며 법질서를 무력화시킨 초대형 게이트에 국회가 침묵하고 있을 수 없다. 친문게이트의 진상조사위원회까지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한국당이 가는 거 좋습니다. 제발 용두사미가 아닌 확실히 끝장을 내기 위해서 강화문에 몰려드는 수백만의 1천만의 우파 국민들과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당 독단으로는 진상조사위원회가 아니라 무엇을 하더라도 그 결과가 석연찮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한국당 한교안 대표의 목숨 건 단식 투쟁에 이어서 당내에서는 정미경 신보라 최고위원이 한교안 대표의 뒤를 이어서 지금 청와대 사랑채에서 무기한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시민단체 관계자 그리고 청년들까지 그 주변에서 같은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한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만 관심을 갖고 청와대 앞으로 몰려들었다고 한다면 시민단체 관계자들이나 그리고 청년들의 단식도 찾아가셔서 손잡아주고 응원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가 다 흔히 보고 있는데 강화문에서는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운동본부의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는 매주 수백만 명의 우파 국민들이 모여서 문재인 퇴진을 외치고 있고
청와대 바로 앞에서는 많게는 1000여 명의 애국 성도 및 국민들이 2달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도 문재인은 절대 왜 그런지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2달이 다 돼가는 이 시점까지도 수많은 국민들이 기도하고 소리치고 문재인 퇴진을 요구해도 청와대 관계자 누구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교안 대표가 단식한다니까 강기정 수석이라도 내보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걸 보면서 결국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에는 정치와 시민단체가 한 통속이 돼야 가능하다는 거 이제 한국당도 알았을 겁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집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나서 어제 토요일 집회에서는 동안 면세점 앞에서 저 남대문까지 애국 국민들이 꽉 들어찼어요. 경찰은 물론이고 근처 집회를 주도하고 있던 민주노총 노조원들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무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레기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처럼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좌파들의 집회는 보도하면서 정작 정강훈 목사가 이끄는 문재인 퇴진 국민대회는 보도하지 않거나 단신 처리해버립니다. 반대로 압수수색 당했다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쓸데없는 이런 것만 보도를 하는 기레기 언론들이 또 발작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상은 종전과는 또 달리 우파를 하나로 결집시키는데 오히려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닌지라 국민들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모두 알아차렸기 때문에 아무리 좌파 집회를 침수 봉대한다 해도 이제 국민들은 절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속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파 진영에서는 이미 지난 3년간 기성 언론들을 보지 않고 우파 유튜브를 보아왔고 많은 애국 국민들의 경우는 실제 기성 언론들이 진실을 보도해도 아예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 집회나 이런 걸 기레기 언론들이 부풀리면 부풀릴수록 우파 세력이 커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고 우파 진영의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자유연대의 목적성 집회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바로 앞에서 공수처 반대를 위한 맞불 집회를 통해서 좌파들의 길을 확실히 꺾고 있습니다. 어제도 수천 명의 애국 국민들이 이 집회에 참석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사까지 그 많은 사람이 행진을 함으로써 아마 그 기세에 좌파들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도 섬뜩했을 겁니다. 솔직히 우파 진영이 이렇게 독하게 된 건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아주 3년 동안 스파르타식 교육을 아스팔트 위에서 받도록 해서 아주 우파들도 독종이 된 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서울대 등 16개 대학교 학생들이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미래 세대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당장 중단하라고 주장을 하면서 또 다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 6시경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대학생들로 구성된 공정추진위원회가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이 슬로건으로 3차 집회를 열고 정부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청년 세대는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철면피 같은 태도 때문에 청년 세대는 서서히 끓는 솥 안에 빠진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학생들은 또 정부는 위기를 보여주는 통계를 무시하고 좋은 통계 한두 개를 찾아서 국민을 호도하려 한다면서 진실을 왜곡하고 바로 알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공정한 대한민국과 거리가 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겁니다. 이날 공정추진위의 김건태 대표가
오만한 문재인에게 소득 낮추고 성장 막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관련해서 F학점을 주겠다면서 학사 경고가 누적되면 제적이다. 제적당하지 않도록 정신 차리길 바란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아주 이제 대학생들이 정신을 차리면 끝나는 겁니다. 16개 대학교에 학생들이 이렇게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에 점수를 F학점을 주고 이것이 젊은 세대를 고립시키는 큰 문제가 있다는 것도 이제 알았고, 정부가 통계자료를 내놓을 때 위기의 통계자료를 무시해버리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좋은 통계 한 개 가지고 마치 경제가 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왜곡하는 것도 용서할 수 없다고 경고를 한 겁니다. 정부의 철면피 같은 태도 때문에 청년 세대는 서서히 끓는 솥 안에 빠진 개구리처럼 죽어가고 있다.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대학생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현실을 제대로 꿰뚫은 겁니다. 공정추진회는 지난 9월 19일 서울대에서 조국 퇴진 촉구 집회를 이끌었던 서울대 집회추진위원회에서 출발을 해서 지난달 30일에 결성이 됐고, 지금은 16개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하고 있는 아주 보기 좋은 지금 대학생들의 활동상입니다. 점차 새가 확산되고 있으니까 조만간 전국의 모든 대학생들이 여기에 참여를 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아스팔트로 몰려나오는 국민들은 비단 우파 세력들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좌파들도 문재인 정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공격 선봉에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중공동행동이 어제 30일 오랜만에 광화문 광장에서 2019 전국 민중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권과 정치권을 규탄했습니다. 알려진 바 2019 전국 민중대회라고 해서, 그리고 민노총이 총집결을 지시했다고 해서 엄청난 인원이 모일 거로 생각했는데 광화문에 반도 못 채웠습니다. 민중공동행동은 이날 대회에서 촛불항쟁 이후 3년이 흐른 지금까지 정부는 촛불민의를 외면한 채 역주행했다면서 주 52시간 근무제 정착,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된 노동자들을 위한 계획은 기업의 논리에 밀려서 무력화되고 있고, 농민의 삶 역시 세계 무역기구 농업개발국 지휘 차례로 벼랑 끝으로 몰려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 바보들아, 뭘 알고 지지를 하고 뭘 알고 촛불을 들었어야지. 너희들이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해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으면 거기를 비판할 게 아니라 쳐들어가서 끝을 내야지, 이 쪼다더라. 민중공동행동은 또 조국 사태 당시 드러난 청년들의 분노와 같이 사회적 불평등이 유례없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해소해서 사회정의를 하기 바라는 적극적인 노력은 사실상 실종 상태에 있다면서 문재인 정권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비판에 머물지 말고 민주노총이나 그 강성 노조들 그리고 좌파들 그러지 말고 아스팔트에 같이 손잡고 같이 그냥 청와대로 가. 이게 낫지 않겠어? 좌파도 꼴보기 싫고 우파도 꼴보기 싫고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럼 문제는 좌파들 특히 민노총 주도하에 문재인 정권을 탄생시킨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의 주도적 역할을 했던 이런 단체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지 않는가? 근데 이날 어제 민중공동행동의 이 집회는 또다시 폭력성을 나타냈습니다. 역시 좌파들의 뒤에는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걸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에 촛불 집회, 말로는 평화평화했지만 뭔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기억력을 발휘해서 집회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 지금 국회 담장부 쓰고 어디 쳐들어가고 땀 띠놓고 이것 전부 똑같은 폭력성을 보인 겁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 불법 탄핵 때 광화문 촛불 집회 그 현장에서는 매일 저녁 집회할 때마다 뒤에나 옆에서는 온통 술판이 벌어지고 저희들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번 찾아보세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래놓고도 그 수많은 언론이 그 하나 못 비추고 쪼다 병신들처럼 평화 집회니 뭐 엄청나게 이렇게 침소봉돼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물론 또 영적이 따진다면 한국당 안에 62적이 없었다면 절대 탄핵이 될 이유도 없었지만 박지원한테 꼬시켜서 탄핵해놓고 지금까지도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제가 민중공동행동 이 집회에서 폭력이 나타났다니까 무슨 폭력이 일어났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어제 그 광화문 광장에서 2019 전국 민중대회를 열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오후 4시쯤 되니까 대회를 어느 정도 마치고 집회 참여자들이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바로 이 행진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광화문 있는 그 바로 옆에 미국 대사관을 향해서 신발 수백 개와 소주병을 갖다 던지고 투척하는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경찰이 막 그물망을 이용해서 투척물을 차단하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시민단체 회원 일부가 청와대 근처까지 행진이 진행되는 중에 미리 준비해온 횃불 수십 개를 꺼내서 불을 붙였고 경찰이 횃불을 꺼달라고 요구했지만 집회 참가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기레기 언론들 이런 거 보도 안 하잖아요. 이래놓은 것도 또 평화 집회라고 거짓말해야 됩니다. 경찰은 민중공동행동이 신고하지 않은 횃불을 사용했고 미 대사를 향해서도 불법 행위를 했다면서 채정자료와 폐쇄회로 영상 등을 분석해서 관련자를 특징해 향후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또 대충해서 훈방 처리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국회 담장 부술 때 잡아 넣어서 몇 년을 살렸어야 되는데 6일 만에 내보내 놓으니까 이런 일이 또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태를 좌파들이 하는 것은 당연시 생각하고 우파는 뭐 하나 조금만 잘못하면 마치 무슨 세상 폭력배들이 뭐 들고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보도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이 기레기 언론을 어떻게 좀 정리할 수 없겠습니까? 이 전두환 대통령한테 한번 물어봐야 됐나 이거. 어제 정강훈 목사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조선일보까지도 우파를 대변하지 못하는 신문이라면 일간지 하나 창간해가지고 아예 전문 우파 대변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현실로 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일보 독자봐야 1000만이 안 되는데 1000만이 뭐요? 100만이나 될런가 모르겠는데 지금 만약에 우파에서 일간지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었다. 이미 광장에 몰려 나온 수많은 성도들과 애국 집회에서 애국 국민들, 그러면 바로 독자 천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의 1등 신문이 될 수 있다고 조심하시라니까. 시청자 여러분, 나라가 이렇습니다. 우파나 좌파나 문재인 정권 다 싫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문재인 정권 좋아하는 국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지지율은 항상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습니까?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론조사 믿지도 않겠지만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민노총 좌파들에게 촉구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는데 1등 공신 역할을 한 만큼 그 책임도 함께 져야 한다고 봅니다. 마치 신기루 같은 문재인 정권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어주겠다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부하 내동현 지난 2년 6개월
그동안 나라를 이렇게 망가뜨린 공본 차원에서 그리고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이 정권 좌파들이 정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좌파들이 봐도 나라가 썩었지 않습니까? 제대로 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좌파들도 사람이라면 이런 현실을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하루가 멀다 않고 문 닫는 자영업자가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시내 곳곳에는 임대라는 딱지가 줄줄이 나붙고 경제 파탄과 반일 감정 유발로 크고 작은 기업들이 문을 닫는 이런 현실 누구보다 민노총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정교조 교육의 불법성에 교문 앞에까지 나와서 한가하고 문재인을 지지했던 택시기사는 물론 소상공인조차 이건 아니다. 불평등, 불공평, 불의의 몸세를 치고 있는데도 문재인 정권은 나몰라라 오로지 북한에만 빠져있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를 주도했던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여타 좌파 정당에 어쩔 수 없다지만 멋모르고 촛불을 들고 광장에 나갔던 수많은 시민들도 요만큼의 죄가를 스스로 인정한다면 이제는 태극기를 들고 광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런 정권을 탄생시킨 공동정변격인 민노총이 나라 망하게 한 주범이 되지 않으려면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그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 정확히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좌파 여러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공수처에 왜 목을 매달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정권 중반기 레임덕 현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건 사고를 듣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결국은 공수처밖에 없다. 그리고 조국 사태를 듣기 위한 이 목적밖에는 없습니다. 무슨 뭐 검찰 개혁이고 지랄이고 뭐 다 거짓말이에요. 한국당 당연히 원내대표가 줄줄이 터져나오는 권력형 게이트 소식에 국민들은 공수처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 엄청난 비리를 덮으려 공수처가 필요했던 것 같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저는 이 말이 정답이라고 봅니다. 뉘앙스는 좀 약했지만 앞으로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런 거 얘기할 때는 그냥 정도를 찌렀어요. 권력형 게이트 소식에 국민들은 공수처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엄청난 비리를 덮으려 공수처가 필요했던 것 같아 이게 아니고 이 엄청난 비리를 덮으려고 공수처 만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야당 원내대표 같으면 지금 한두 건이 문제가 터졌습니까? 조국 문제, 유재수 문제,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민 선거 조작까지 이런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적법성과 합법성을 가장한 공수처로 이런 문제를 깔끔하게 한순간에 덮어버리는 것, 이것 때문에 공수처를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이 틀리면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박근혜 정권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면 민주당이나 좌파들이 가만뒀겠습니까? 아무런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불법 탄핵할 때는 좌파 정치권, 기레기 언론, 좌파 시민단체가 한통속이 돼서 온갖 유언비어와 도덕성의 치명상을 입히기로 탄핵까지 시켰는데 그보다 수십 배 더 심각한 국기문란 사건인 이런 문제를 탄핵을 시켜도 100번은 더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초기에 김정은이 안아주고 악수해주고 북한에 초청해주니까 통일이니 평안이 하면서 세상 다 우리 것인 줄 알았는데 정작 김정은의 뒤통수를 한 대 맞고 나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김정은이 비 거슬리지 않게 한 번만 더 불러주고 안아주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지만 날아오는 정가는 뭡니까? 삶은 소대가리에 철없는 아이의 미사일 방사포 발사, 건강상 한국시설 철거 등 연이어 비판과 조롱을 떨고 있는 낭보가 아닌 비보가 쏟아져 오매도 문재인은 오로지 내 사랑 김정은이만 외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이제 한국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들하고 대답이 뭐 대학 싫다는데 부산에 오라고 친서를 보냈다가 북한이 공개를 해서 국제적 쪽팔림을 당하고 북한 요구대로 젊은 청년 기술자 2명을 돌려보냈다가 유엔으로부터 인권 문제를 조사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를 보고도 가만히 입을 뒤집어 쓰고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겠지.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북한에 가서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이민 가세요.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손님 많고 그래서 설거지만 해야 하는 식당 주방이 접시도 많이 깨는 법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우스갯소리 같지만 문재인 정권이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 됐건 정권이 됐건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될 수 있으면 실수를 안 하는 것이 최고겠지만 바로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처하는 자세, 그리고 또 다른 실수나 똑같은 유형의 실수가 발생했을 때 처음 실수를 복귀하게 하는 그런 힘,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곧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문재인 정권의 실수는 모두가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첫째는 실수를 모른다는 것이고, 둘째는 설령 알았다 해도 모른 척 한다는 것이고, 셋째는 자신의 실수로 인식되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고, 넷째는 그것도 안 되면 바로 남의 실수로 돌려버리는 내로남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동안 이 추악한 짓거리들을 보아왔지만 적폐청산이라는 칼날 때문에 이 나라의 지성이나 지식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잘못을 보고도 입을 닫고 지내왔고, 법조인이고 학자고 모든 사람들이 혹시나 나의 불똥 튈까봐 입을 닫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모습과 실수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골마 터짐으로 인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나라가 한순간에 개판이 된 겁니다. 그래도 경제라도 안정이 됐으면 좋으련만 이마저 망가졌으니 문재인 정권 앞으로 떠가다가는 나라 망하기 십상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브레이크를 잡아도 브레이크가 안 잡힙니다. 끄집어 내리려고 주말마다 가서 소리를 외쳐도 까딱도 안 합니다. 결국은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은 이런 상황. 이제 자가 됐든 우가 됐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모두가 분노하고 일었어야 될 겁니다. 나라가 얼마나 망가졌는데 세상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1일 오늘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를 제가 한번 들여다봤더니 11월 30일 오후 6시 15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 7,555원. 작은 돈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1,400만원 넘는 돈을 내가 진 빚이 아니라 국가가 진 빚을 또 안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날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735조 6천억으로 작년 말보다도 무려 35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 돈 다 어디 있었나? 문제는 지난 10년 새 2배로 늘어난 국민 1인당 국가채무 부담액이 9년 후인 2028년이 되면 다시 지금의 2배로 커질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 빚이라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경기 진작과 복지 등에 돈을 쏟아붓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만 망가지면 다행인데 여기에 국내 부동산 관련 대출 규모까지도 1,700조 원에 육박했고 가계부채 또한 1,500조 원에 이르렀어요. 이미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가계 파산 우려뿐만 아니라 초금리의 부동산 거품까지 겹쳐서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와도 아무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나라 지금이라도 망하려면 금방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3인 초과에 빠진 문재인 정권. 이런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올인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온갖 게이트에 구린내나는 비리들이 줄줄이 엮여 있다 보니까 나라는 뒷전이고 발등에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으로 공수처에 이렇게 목을 매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이 상태로 조금만 더 가면 기업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합니다. 배고파 못 살겠다. 가족 집단 자살. 이것이 이미 우리의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다시 외칩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시고 눈 좀 뜨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요일 비도 부슬부슬 내리는데 부침개 하나 구워 드시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